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대병원 분해 사무장 배장홍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분해 전임자를 하면서 저희가 조합원님께 질의 및 궁금해하신 점을 저희 나름대로 고민하고 그중 가장 빈도가 높았던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받는 임금에 대해 알아보기 전 임금 용어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받는 임금 용어에는 중요하게 통상임금, 기준소득월액, 평균임금으로 구분 가능한데요. 통상임금은 저희가 받는 임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노동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입니다. 저희가 받는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통상수당, 월할 상여수당이 포함되는데요. 이 통상임금을 월 소정 노동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통상시급은 본인이 연장 근무를 했을 경우 받는 금액의 기준이 되므로 우리 조합원이라면 반드시 아셔야 되겠죠. 다음은 기준소득월액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단어는 살짝 낯설기도 하겠지만 사학연금에서 사용하는 임금의 개념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연말정산 총연봉에서 한 달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사학연금 본인부담금, 사학연금 지급액,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을 계산할 때 사용됩니다. 다음은 우리에게 익숙한 평균임금입니다. 산정할 사유가 발생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의 총액, 연차, 상여수당, 경여금 등이 포함되며 그 기간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 등 단체 협약에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지급할 때 사용됩니다. 울산대학교 병원은 2017년 5월 1일자로 사학연금 전환된 사업장으로 더 이상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지만 사학연금으로 전환되지 않은 특별직원의 경우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전체 기간 동안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다음 표는 우리가 받는 임금의 연간 지급 내역표입니다. 연간 임금 지급 내역표를 보시면 급여를 제외하고 특별히 경여금이 있는데요. 경여금은 설날, 가정의 달, 추석, 12월 달에 각각 100% 지급됩니다. 또한 본인의 생일달에 자기개발 복지비가 70만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특별히 7월, 11월은 체력단련비가 각각 50만원씩 지급됩니다. 이제 기준소득월액과 평균임금에 대해 알았으니 저희 조합원이 가장 궁금해하는 실제 저희가 받는 사학연금 퇴직수당 및 연금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학연금 가입자의 퇴직수당은 사학연금법에 따라 퇴직할 때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하는 일시금으로 재직기간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데요. 다음 표를 보면 이해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국민연금의 퇴직금과 비교하여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국민연금의 퇴직금은 평균임금 곱하기 재직연수를 월할 계산하여 계산하는 것에 반해 사학연금 퇴직수당은 기준소득월액 곱하기 재직연수의 일정 비율을 산정되면서 국민연금에 비해 약 80에서 60% 이상 작게 받는 게 가장 좋지 않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학연금에 관해서 궁금한 것은 조금 뒤에 다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특별휴가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휴가는 단체협약 제54조에 근거하여 결혼, 회갑, 칠순, 사망, 배우자 출산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된 후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단 본인이 신청하셔야 하고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휴가입니다. 특히 최근 배우자 출산 휴가에 관한 법이 개정된 이후 3일 유급, 2일 무급의 특별휴가는 10일의 유급으로 90일 이내에 1회 분할 사용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사망특별휴가 2일 이내 휴가는 사유 발생일부터 3일 안에 사용하여야지만이 인정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휴가표입니다. 첫 번째, 결혼, 본인은 7일, 자녀는 2일입니다. 형제, 자매, 배우자 형제, 자매 포함 1일이며 사유 발생일부터 일주일 안에 사용 가능합니다. 또 최근에 법이 확대 적용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입니다. 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휴직 1년 중 분할하여 사용하여야 했고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미만으로 신청이 가능하였지만 2019년 10월 1일 이후 일 1시간 이상 주 35시간 이내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의 육아휴직 기간이 단 하루라도 남았으면 1년을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본인의 육아휴직이 하루라도 남아있어야 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은 무급으로 적용됩니다. 이제 이 시간의 핵심인 사학연금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학연금은 1973년도에 최초로 사학연금법이 제정되면서 공적연금 대상에 사립학교 교원이 포함되었습니다. 현재 기준 교원이 약 18만 명, 교직원이 약 15만 명이 가입되었으며 현재 약 7만 명이 연금을 수령받고 있습니다. 사학연금 가입 대상은 사립학교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교원 및 교직원으로 조건부 임명자 혹은 보수를 받지 않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당연히 공립학교 직원은 공무원연금 대상이므로 제외됩니다. 사학연금 제도 비용 부담 방식은 각출형 방식으로 개인 및 법인이 각각 내고 교원의 경우 국가도 일부 부담합니다. 또한 사학연금 가입자가 퇴사 시 두 가지의 퇴직급여를 지급받는데요. 한 가지는 퇴직연금으로 또 한 가지는 퇴직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에는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분할연금 등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사학연금 가입자가 10년 이상 가입 시 받는 연금으로 재직기간 내에 기준 소득 월액 곱하기 재직기간 곱하기 연금률을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재직기간 내 기준 소득 월액 금액이 400만 원이고 재직 연수가 30년이라 가정할 때 사학연금법 개정 후 연금률을 1.7%로 유지되면서 400만 원 곱하기 30년 곱하기 1.7% 204만 원의 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퇴직연금이란 본인이 연금 수령 시점을 앞당겨 받는 연금으로 최대 5년을 앞당길 수가 있고 1년마다 5%씩 연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분할연금이란 사학연금 불이익기간 동안 5년 이상 결혼생활 후 이혼을 할 경우 배우자가 신청 가능한 연금으로 연금 수령 시 과거 같이 살던 기간 동안 형성된 연금 중 일부를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퇴직일시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일시금은 기본적으로 사학연금 납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직원에게 발생되지만 10년 이상 납입한 직원도 퇴직연금 일시금 혹은 퇴직연금 일시금 플러스 연금으로 분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표를 참조해 주세요. 다음은 퇴직연도별 퇴직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겠습니다. 울산대병원 분해 조합원 대부분 현재 기점으로 15년 이상 근무를 한다고 가정했을 시 65세 이후 사학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족급여와 유족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과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사학연금은 10년 이상 납입한 교직원이 재직 중에 사망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연금을 수령하는 가입자가 사망했을 시 배우자에게 퇴직금의 60%를 지급합니다. 단 부부 둘 다 사학연금 수령자면 60% 수령이 아닌 30%로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이외에 또 다른 질문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사학연금 납입금액의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적연금 납입 시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연금 수령 시점에 과세를 진행합니다. 사학연금도 2002년 소득세법 개정 전후가 달라져 2002년 이전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 연금 수령 시 세금 납부가 없지만 2002년 이후에는 재직기간 중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서 연금 수령 시 세금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또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병원처럼 국민연금에서 사학연금으로 전환된 사업장 및 기존 국민연금을 내고 있다가 사학연금 가입 사업장으로 재취업했을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자라면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수령 가능하고 사학연금 가입자에 한해서 10년 이상 가입자라면 사학연금도 사학연금공단에서 수령 가능하십니다. 이와 조금 다르게 예를 들어 어느 한쪽은 연금 가입 기간이 10년이 안 되었을 시 두 연금 가입 기간을 합한 20년이 되면 연계연금 제도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학연금 17년, 국민연금 3년이면 20분의 17은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 20분의 3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각각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학연금에서 지급되는 조의금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학연금을 납입하는 가입자의 본인, 부모, 자녀가 사망했을 경우 공무원 전체 기준 월 소득액의 65%가 지급됩니다. 2020년 기준 현재 344만 5천 원이 지급되며 여기서
부부 모두가 사학연금 가입자에 해당되면 한 명에게만 지급되오니 이 점 유의하세요. 다음은 사학연금 조의금과 재부주금표입니다. 추가적으로 사학연금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문스러운 점이 있으면 사학연금 드림콜센터 1588-4110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 활동 및 기타 노동조합에서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시설로 도서대여가 있습니다. 현재 노동조합에는 약 500권의 책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별히 보고 싶은 도서가 있으면 노동조합으로 신청해 주시면 구입하여 비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은 무료 법률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법률상담소 명칭은 연은이며 울산대병원 분해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병원과 별개로 특별복지비가 있는데요. 특별복지비 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세요. 생일축하금 5만원, 출산 5만원, 결혼 10만원, 본인 형제 자매 사망 10만원, 부모, 배우자, 자녀 사망, 근저화한 플러스 20만원, 본인 사망 100만원, 퇴직 유로금 등이 있습니다. 단 노동조합에서 본인이 직접 수령하여야 되고 생일축하금, 출산, 결혼은 1년 이내에 노동조합에서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지만이 지급됩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슬기로운 노동조합 생활을 마치려고 합니다. 조합원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조합원이 병원 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힘들고 어려울 때면 늘 노동조합이 곁에 있으니 언제든지 찾아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